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전 국민과 조상들까지 조롱하던 조니 소말리가 드디어 구속되면서 전 세계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소녀상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비하하며 조롱하였는데요. 조니 소말리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조니 소말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지만 왜 대한민국에서만 구속되었고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다. 결국 현재 조니 소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단 하나의 판결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고 한국인을 조롱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짓밟던 한 외국인 유튜버가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철퇴를 맞고 법정 구속되는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많은 분들이 드디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구속 소식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을 향해 던진 모욕들이 어떻게 하나씩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미국 애리조나 출신의 이 인물은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현지인을 도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수익을 챙겨온 스트리머였습니다. 그의 수법은 단순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분노할 만한 행동을 골라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저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지하철에서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고 고성을 지르며 현지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다 결국 벌금 20만 엔을 선고받고 추방됩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다 체포됐으며, 태국에서도 길거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법을 무시하고 현지인을 조롱하던 그가 다음 목적지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처음부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했으며,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고의로 쏟아버리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을 피웠고, 길거리에서는 악취나는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고의로 접근해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조회수와 후원금을 챙겼습니다. 당시 인터넷에서는 그를 황금 고블린이라고 부르는 밈이 생겨났는데, 게임에서 몬스터를 잡으면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를 응징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와 후원금이 급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저지른 행동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분노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역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는 라이브 방송을 켜놓은 채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며 이를 카메라로 생중계했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며 태연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었고, 우길기를 그린 종이를 들고 대학교 근방을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반응을 묻는 도발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주장을 방송에서 반복하면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한국인을 물리쳤다는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실시간으로 한국인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인터넷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녀상을 모욕하고 우길기를 사용하고 다케시마를 외치는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참교육 받고 가라. K 매운맛을 보여줘라.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행동 대부분이 형사적으로 즉각 구금할 수 있는 중범죄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 갈등만 중재한 뒤 훈방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을 자신이 한국 법을 이겨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멈추는 사람은 없다며 더욱 대담하게 행동했고 한국 땅에서 어떤 짓을 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착각이 그의 발목을 영원히 잡는 계기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그를 공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출국정지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는 게 그의 수법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방송에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혐의는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한국에 묶여버렸다는 현실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대담한 척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법정 싸움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족해진 그는 팔로워들에게 기부금을 보내달라고 계정을 공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국 경찰 따위는 겁나지 않는다고 외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2025년 3월 첫 공판이 시작됐을 때 그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문구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법원에 등장하며 여전히 자신의 상황을 가볍게 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판 도중에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지각하거나 법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답변하거나 지인을 향해 혀를 내미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5월 공판에서는 무려 10분이나 지각했으며 분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의 태도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됐고 혐의는 공판이 거듭될수록 하나씩 더 쌓여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서 시작된 재판은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병합되면서 점점 더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법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징역 3년이라는 검찰 구형이 나오자 인터넷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방어하던 해외 커뮤니티들조차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댓글은 배추 이모티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밈은 한국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면 노역으로 배추 농사에 동원될 것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는 그가 받게 될 결과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결심 공판 이후 그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평소 1,000에서 3,000회에 불과하던 것이 갑자기 10,000회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그의 앞날을 조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한국법이 자신에게 실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방송에서 반복했습니다. 재판이 한두 달 안에 끝나고 3월쯤에는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던 그의 예측은 하나씩 빗나갔고 결국 2025년을 통째로 한국에 갇힌 채 보내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하루 앞둔 2026년 4월 14일 밤, 그는 자신의 계정에 조용히 투표를 하나 올립니다. 내가 실형을 살게 될까?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91%가 그렇다의 표를 던진 것입니다. 스스로도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해 팔로워들에게 묻고 싶었던 것이겠지만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그 밤이 그에게 얼마나 길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가 서울서부지법 법원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가슴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강한 척 꾸미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겁에 질린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국민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진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그 직후에 더 과격한 행동을 반복해왔던 전력이 있었고 소녀상의 의미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방송에서 소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모든 증거와 기록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2026년 4월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관련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도 즉시 몰수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등 한국 법 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범행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 땅에서 무엇을 해도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가 결국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해외 유튜버들은 즉각 실시간 방송을 켜고 이 장면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미국 법률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은 법정에 들어섰던 순간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직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 판결을 보도하면서 한국 법원이 외국인의 문화 모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주요 언론과 유튜버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반응은 한국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이었는데 수많은 미국 유튜버들이 그의 구속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고 그의 행동이 미국인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문화 유튜버 더블 토스티드는 그의 기행이 국경을 넘어 인종 간의 유대마저 훼손한 행위였다고 분노를 표현했으며 공동체의 수치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그를 옹호하거나 함께 방송을 진행하던 일부 해외 스트리머들도 이번 판결 이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았고 유명 유튜버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간 한국 경찰과 검찰의 대응이 해외에서는 오히려 인상적이라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 법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인식이 해외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범죄자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가 여행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한 문화적 존재감을 가진 나라였고, 그 나라를 조롱하는 것이 콘텐츠로서 가장 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의 물결은 이미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롱당하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수천만 명의 팬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과 함께 분노했습니다. 유럽에서 북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한류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지지 메시지가 다국어로 쏟아졌고, 한국 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는 반응이 세계 각지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나야 했던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로 세계 시장을 개척해 온 산업 강국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까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고, 그 문화를 건드린 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나라로서 전 세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서경덕 교수를 비롯한 한국의 전문가들이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방식. 한국 경찰과 검찰이 법적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방식. 그리고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도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한 방식.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세계 앞에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을 조롱하고 한국의 역사를 짓밟으려다 결국 한국의 법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 한국 인터넷에는 드디어라는 말이 도배됐고,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분노에서 자부심으로 빠르게 전환됐습니다. 한국에서 선을 넘으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과거에는 분단국가 전쟁의 상처 경제적 기적 같은 단어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법의 공정함까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하나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한국을 우습게 보고 한국에 왔다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온몸으로 배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배웠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조선과 K-팝으로 지구촌을 사로잡은 나라,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모욕한 자에게 법으로 정당하게 심판을 내린 나라, 이것이 2026년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꼭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힘이고 대한민국의 힘입니다.